예. 어떤 강의보다도 정말 의미 있고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이죠. 저는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쪽에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는 사람인데 오늘 주제는 엉뚱하게 잡았습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왜 살죠? 왜 일을 하고 있죠? 왜가 이제 문제잖아요. 왜 문제를 제기하면 뭔가 해답이 보일 수 있고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이겠지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좀 엉뚱하기도 하고 또 글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사명감이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는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올 거고요. 3초 내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경향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십니까? 라는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화술 박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그냥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식이 최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라기보다는 함께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이현숙님은 군인을 상대로 인성 강의를 하는 전문가이신데요. 네, 오늘 갑자기 부름 받고 오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우리 그 YCY 교육 포럼의 총괄위원장이신데요, 이훈아님,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날 하루하루를 만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작은 데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네네. 우리 이호정 선생님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냥 지금 저의 모습처럼 너무 철학적일까요? 네,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거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째가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이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이다. 세 번째는 내일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이죠. 우리 이승훈 우리 본부장님 지금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또 로컬 이렇게 네트워킹 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또 미래의 발전적인 일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저도 실은요,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합니다. 방송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표를 바꿨다고 했죠. 제 후배들을 저를 찾아오는 후학들에게 후학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초청해서 방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정 행복이죠, 여러분. 각자 일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왜 직장 생활이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이 때론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도 성공도 나눌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칸트 철학자의 말이 맞지 않을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내일이 행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열심히 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말처럼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고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게 행복하고 그다음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세 가지 다 겸비하신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행복론,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의 첫 번째 행복론은
노노의 말을 좀 빌고 싶어요. 공자왈 노노의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지자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 불효 낙지자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일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만 못지않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못지않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노노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낙지자 불효 광지자니라. 아무리 그 일을 즐긴다 할지라도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을 이겨낼 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한 50분 강의라고 하면 한 20분쯤 되면 막 에너지가 쫙 올라와 가지고요.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때 근데 제 몸에서 뭐가 솟을까요? 엔도핀이 막 쏟아 가지고요. 정말 행복해요. 어떤 일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에 심취되어 있을 때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막 스토리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근심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스토리에 쭉 빠져들어서 아주 뭐랄까 영화관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후련해집니다. 어떤 일에 몰입되고 나면 정신적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칠 광자를 제가 하고 싶어요. 행복의 조건은 미치는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flow, F-L-O-W, 어떤 일에 빠져든다, 스며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FM 교육방송 이곳에서 3시 동안 우리는 주어진 프로그램에 좀 빠져들고 또 재미있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두 번째는 저만 지금 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에는 퀘스천과 느낌표가 동시에 합성 부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인터로뱅이라고 합니다. INTERROBANG 인터로뱅.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인터로뱅 시작.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언제 행복해요? 감탄사를 막 많이 쓰는 사람은 더 행복해요.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근데 감탄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미소가 피어 있는 사람, 미소가 죽어 있는 사람. 미소가 피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미소가 없는 사람, 그늘이 지어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일이 뭔가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그렇게 밝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뵈니까 다 입술꼬리가 올라가시고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네, 밝아 보이십니다.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언제 우리는 경이적인 놀라움의 감탄사를 연발하나요? 막 기적적인 일을 보았을 때, 또 아주 그 여행을 통해서 보는 그 환상적인 어떤 풍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거든요. 와, 아름답다. 와, 멋있다. FM 교육방송의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적입니다. 와. 네,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시면 행복에 더 충만할 수 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에 몰입되어 있을 때가 정말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을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시면 일에 성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을 많이 표현하라. 자, 옆에 사람하고요, 놀라울 정도로 와, 정말 옆에 훌륭한 분이 옆에 앉아 계셨네요. 기적적인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큐. 세 번째는요. 사마천이 역사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남자는 인정해 주면요,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의리를 다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간은요,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진정 행복한 조건이 하나인 것이에요. 아까 칸트가 얘기한 일과 사람과 희망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CEO 강좌를 마치고 저녁에 뒤풀이를 했는데 배철욱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은 정말 좋은 직업 갖고 계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을 강의하고 소통을 논하고 소통을 함께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제자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때는 저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어라 얘기를 해요. 수다 하면 여성들이 생각나잖아요. 여성들은 전화로 20-30분 동안 통화하고 나서도 못다한 얘기 내일 다시 하자 하면서 전화 끊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말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남자는 우리 유교적인 그 사상이 아직도 이제 배어 있어서요. 남자는 말이 많으면 뭐 장맛이 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말이 많아서 안 된다.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된다.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된다. 무릎을 꿇어도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구시대적인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남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릎을 꿇을 때는 꿇어야 돼요. 용서의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웃을 일이 있으면 목젖을 드러내고 웃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다스러움이 바로 경쟁력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장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심야 방송 있잖아요. 0시에 다이얼을 진행했던 이장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울릉도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 연세가 지금 80세 되셨습니다. 네. 그분이 방송 인터뷰하는 걸 보았거든요. 이장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MC가 물으니까 이장희 선생님 나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소. 그 뜻이 무엇인가요? 예, 자연인,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게 살고 싶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생각이 나네요. 자연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장희 씨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우리 유호정님 앞에 계시지만 감정 노동자예요. 네, 자기의 감정을 묶어놓고 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합니다. 이장희 씨가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희노애락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평소에 그렇게 못 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장희 씨도 우리 무릇 사람들처럼 자기의 감정을 묶어놓고 살았다는 것이죠. 감정을 적당히 표출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의사소통하면 만사형통되고 만사형통하면 운수대통되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뭐하라? 몰입하라. 미친 듯이 몰입하라. 2번째 인트로뱅, 감탄사를 많이 써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통하라. 수다를 많이 떨어라. 이런 것입니다. 남성들은요 스포츠를 좋아해요. 여성들은요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일까요? 드라마에는 그 스토리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결과지향적입니다. 승부에 급합니다. 이겼냐 졌냐, 흑이냐 백이냐, 결론이 뭔데,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진천 가까이에 있는 제 지인도 쌍둥이 빌딩을 줬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로움을 얻고 경제적으로 자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게 결과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화장실 2개만 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살림 시작하면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임대했고 또 그렇게 살았거든요. 18평, 그 다음에 24평, 그 다음에 32평, 그 다음에 몇 평이 되나요? 50평, 그 다음에 트면 어떻게 되나요? 100평. 운동장만한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늘
경제적으로만 넓혀가다 보면 나중에 화장실 2개만 남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아재 개그인가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뭐 관상을 본다거나 심상을 본다거나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을 보면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공에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막 무대에 서고 싶고 또 강의하고 싶고 마이크 잡고 싶고 그런 에너지가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사람은 제가 지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은 너무 진지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 엄숙경건하게 사는 것도 그렇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장난기를 발동하라. 작난이라고 해서요. 만들 작자, 일으킬 난자, 장난. 이걸 동임 이어로 얘기하면 장난스럽게, 짓궂게, 가볍게 살 필요도 있다. 때론 엄숙하고 경건하고 진지해야 되겠지만 때론 가볍게 사는 것도 삶의 지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여기 오셨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 분 정도만 받고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첫째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행복이다. 두 번째가 감탄사를 쓰는 것도 삶의 지혜의 방법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말씀드렸고요. 또 세 번째가 뭐였나요? 소통하라. 수다를 많이 떨어라.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기를 발동하라.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계신데요. 때론 장난스럽게 가볍게 사는 것도 삶의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